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예,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우리 황대일 사장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자영업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황대일 사장님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이게 저도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늘 우리 황 사장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항상 마주 앉는답니다. 네, 저도 항상 많이 뵈고 갑니다. 네. 이번 주간 시사를 또 우리 예.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그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이용한 5개년 경제 정책을 또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어떠한 개혁이나 어떤 변화 없이 내부적 노력만으로 자력갱생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이 자력갱생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자력갱생의 한계가 바로 오늘의 북한 현실이에요. 자력갱생이 뭔지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뭐 어떻게 개척해서 뭐 갱생, 어떻게 갱신하고 뭐 살아나간다는 그 뜻인데 북한의 자력갱생은 여느 성구에 나오는 자력갱생하고 조금 달라요. 북한의 자력갱생,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의지이고 투쟁 방식이라고 딱 일어났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력갱생. 이건 김일성 족속이 말인 거예요.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길 빨치산들의 혁명 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맨손으로 연길 폭탄을 만들던 정신, 돛바늘로 재봉바늘을 만들어서 유격대원들에게 군복을 해입혔던 정신. 이게 초창주 유격군거지에서 뭐 과거 30년대 제 털벌대 포위 속에서 풀풀이 깨내면서 살아남아가지고 빨치산을 후원했던 정신, 뭐 이런 게 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돼 있어요. 도끼 하나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백도밀령을 훌륭히 지원했던 정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게 북한이 말하는 자력갱생 정신인데 얘들은 대대에 의존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자. 이게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앞으로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김정은이가 딱 말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부에 기대하면 북한 체제가 빨리 붕괴되고, 그러다니까 이거를 저리 기대하지도 못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을 또 부르짖은 거예요. 자력갱생식 정면 돌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76년경에 북한의 군수 경제를 분리시켜 나가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는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이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과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100년, 1000년 봉쇄하고 압력을 가해도 얼마든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다 마련해놨다 그랬어요. 그렇게 까부른 거예요. 오늘 그 후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자력갱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익숙하게 이 북한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항상 이런 뭐 북한의 어떤 어려움의 어떤 고충이 있을 때마다 김정은이 슬로건을 항상 내걸고 나왔던 것이 자력갱생이라고. 이번에도 8차 언도에서 또 이런 슬로건을. 그래서 자력갱생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 자력갱생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다. 어떤 자력갱생을 또 아무 의미 얘기를 없어요. 하는 건지. 김일성 때도 자력갱생, 빨치산 때부터 자기는 자력갱생이 있다니까. 김정일 때도 자력갱생, 김정은도 자력갱생인데 이 자력갱생을 하게 된 기본 저게 내용이 뭔가? 그거는 저들의 범죄적인 국가 비전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외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해외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도 다 차단된 거예요. 거기서 첫째 비롯된 거고, 자력갱생을 주장하게 된 거는 그래도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고 이걸로 계속 주장하면서 북한 내부를 깡그리 파먹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 자력갱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력갱생해도 내 개개인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의 자력갱생 구호를 자기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 관건적 거리를 틀어지고 농업부문 어쩌고저쩌고 이거 김일성 때 김정일 때 다 한 거예요. 60년째 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북한이 정말로 자력갱생을 하자면 범죄적인 국가 비전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길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살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과 개방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북핵 폐기가 먼저 돼야 될 거라고 모든 위험 수단을 다 내려놔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경제 붕괴가 이렇게 끝자락까지 갔을 때 그 핵을 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럼 북한의 개혁 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족속에게 핵은 보험이나 같아요. 체제 연명, 체제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험이나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는데도 그건 상관없는 끝까지 거예요. 제일 짤수록 나온다고 딱 보는 거예요. 저 북한의 저 악당들은요, 인민이 아직 자기의 모든 걸 분출하지 않아서 인민이 아직 충성이 부족하고 일꾼들이 아직도 부족해서 자기네 노선이 집행 안 된다고 딱 그렇게 물어붙이고 그렇게 딱 생각해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어떤 단절을 시키고 코로나의 방역의 조치를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고립을 하고 북한 주민들을 통제했을 때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봉쇄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 당국이 북한 힘을 딱 가둬놓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체제 유지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코로나는 이용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화국 경례를 벗어난 모든 것은 비루스 천지고 코로나가 찬 거라고 그래도 당이 너희를 이렇게 붙들고 앉아서 다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엔 코로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을 북한 주민이 없어요. 그리고 자력갱생은 북한 당국이 체제가 뻥 나와서부터 하나의 전개 방식으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자력갱생이 없어진다면 북한 체제가 없어지는 거고 북한 체제가 없어져도 자력갱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폐쇄되고 고립적이고 아주 이거는 대책이 없는 화석화된 체제예요. 경제도 그렇고. 경제 붕괴가 끝자락까지 가도 김정은은 지금 끝자락까지 와 있는데 절대 핵 폐기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백성은 제가 알아서 먹고 그다음에 그걸 죄짜서 국가적 이벤트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에 오게는 계획 몇 년 전에는 거 하나도 엄청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오게는 계획을 내놨어요. 저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는 답이 안 나는 국가 체제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력갱생 한다 그래도 북한은 이미 자력갱생이 부족해서 적골이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일성 족속의 야망 때문에 나라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자력갱생 너 소리를 냈다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핵 무슨 억제력을 가지고 또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렇게 또 뭘 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력, 핵 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주는데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 핵 억제력을 축으로 하는 전쟁 준비, 군사력 강화 모든 걸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면서 온 결과가 오늘의 저 결과인데 핵 미사일 전쟁 준비 때문에 그렇게 된대. 이걸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저렇게 가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그 고립으로 점점 북한이 몰리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주민을 고립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여초 불량스러운 국가인 예.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국제 마피아 그 범죄 집단이나 같은 북한 김일성 족속을 추구한 기득권과 그 체제를 약화시키는 예. 거예요. 예. 이제 암만 하든 안 하든 북한 주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국가 직책하고 당 직책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직책과 예. 당 직책. 예, 말하자면 예. 조선노동당 총비서 직책하고 예. 그 북한의 국가 주석 직책, 국방위원장 직책, 예. 국무위원장 직책을 예. 이거를 헷갈려야 해요. 저도 헷갈립니다. 이제. 예.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의 직책이에요. 야, 너무 많은데요, 직책들이 또. 그러나 당 총비서는 예. 북한의 집권당이며 유일 정당인 수령의 정치적 무기인 노동당의 직책과 관련된 거예요. 국가 안에 노동당도 있죠. 노동당 울타리에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당 총비서라 하고선 자기가 바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게 아니에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말한 거는 예. 김일성의 직위였던 공화국 주석, 이 자리는 영원한 주석이라고 헌법으로 눌러놨어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던 국방위원장 직책, 예. 이것도 수반이거든요. 최고 수반. 예. 이것도 그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가져갔어요. 예. 그 이름을 고르다가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 감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누구도 안 앉지만은 노동당 총비서 자리는 말하자면 그건 영원한 직책이 아니고 세습 직책이거든요. 김일성 족속의 세습 직책이거든요. 예. 노동당의 총비서 김일성. 예. 김일성이가 죽자마자 직가당 못 올라갔어요. 김정일이. 한층 뭐 계속 조직비서 겸 사상비서며 이렇게 가다가 예. 몇 년 후에 또 총비서 직책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9년 만에 또 가져간 거예요. 이 총비서 직책하고 예. 저 국가 수반의 직책은 다른 거예요. 아. 그거는 영원히 가져가는 거지만 얘는 수령 족속의 후계자의 세습자리인 거예요. 이걸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위 일체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따로 있고 의장이 따로 있고 매 당의 그 당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어느 특정 당의 당대표하고 국가의 행정부의 리더로서의 그걸 김정은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장 이렇게. 1인 통치. 예, 1인 통치죠. 그러니까 세습이란 말은 듣기 싫으니까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국방위원장, 자기는 새로운 국무위원장 타이틀을 가져갔지만은 그 노동당 총비서 이 직책은 그건 원래 수령 후계자 세습 자리예요. 뭐 빨리 가져갔느냐 늦게 가져갔느냐가 문제지. 예.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쓰게 돼 있는 감투죠. 그럼 지금 이렇게 좀 지금은 이제는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총비서라는 타이틀을 공식 김정은이가 쓰겠습니다. 호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이렇게 나가죠. 네. 원래 총비서 및 자리를 예. 비워놓고 예. 제1부위원장 이렇게 했죠. 1부위원장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얘 총비서나 똑같잖아요. 네, 호칭만 바꿨을 뿐이지.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김일성 족속의 나라예요. 북한은.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그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이번에 당대에서 빠졌습니다. 예, 빠졌는데 김여정이 앞으로에 대한 거취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빠졌단 뭐 말입니다. 빠지고 예. 당 중앙위원회 뭐 부부장 일부 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갔다. 이거를 강등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데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니고 예. 원래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직책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직책이 아니에요. 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정말 당군종 여기 리더들이 들어가는데요. 정치국 위원 자리는. 예. 근데 김여정이가 여태까지 일부 부장하면서 한 번 딱 올라갔댔죠. 정치국 후보위원. 네. 김경희는 그렇게 막강한 지위를 김정일이 그림자로 있으면서도 이 지위를 탐낸 적이 없어요. 왜? 그
탔내든 안 탔내든 김정일이자 김경이고 김경이자 김정일인 거예요. 오늘 김여정과 김정은이 김정은이자 김여정이고 김여정이자 김정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장으로 강등되든 올라가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일성 족속인 경우는 단 김여정이하고 김정은 관계에서 김정은이 죽으면 김여정도 정치에서부터 그날로 아웃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여정은 입이 일체인 거예요. 얘는 김정은이 모든 일에 다 간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입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가족끼리 원래 그런 나라인데 가족끼리 통치를 하는 모습이 좀 여기서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는 어떤 내부적 전략에서 그거는 북한 주민 사회의 바라보는 여론이 나빴다는 거예요. 철딱선이면 오람부이가 정치를 한다느니 김경희 때도 저러진 않았다느니 이런 여론조사가 다 이렇게 하니까 이 김여정이가 너무 자주 중당장하고 하면 김정은 자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났지만은 그러나 김여정이 어떤 지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바로 어제 그제 내남도 폭언을 했잖아요. 특등 모조리들이라고 대한민국에다 대고 10일 날에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10일 심야에 열병식이 열린 것 가지고 뭐 측층 계속 주시하다가 뭐 이렇게 했다면서 특등 모조리 뭐 이런 식으로 깠어요. 여기 보면 완전히 뭐 남이 진받는 동정을 살피느라고 기웃거리는 아주 좀 기이한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현 정부를 놓고 이렇게 말한 거. 얘가 부부장이 단독으로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거는 김여정의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의 지인을 하나도 안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것까지 일 부부장이면 어떻고 그저 부부장이면 어떻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면 어떻고 얘는 김일성 족속 그 타이틀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핵 공갈을 8일 동안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는 지금 그걸 하든 안 하든 얘는 대북 유엔 제재 포위망에서는 빠져 못 나가고 핵을 내려놓기 전에는 어떤 길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들고 나간다 하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김정은이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미 행정부를 놓고 볼 때 공화당 정부 때보다 민주당 정부 때 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김정은이는 다 알고 있지만은 자기 애비 할애비가 처음으로 붙은 게 민주당 정부하고 국가 정권 대 정권 회담을 한 거예요. 클린턴 정부 때. 민주당 정부를 김일성 쪽에서 묘하게 좀 우습게 봐요. 아주 비둘기 파루 보고 결론을 함부로 못 내리는 결단력과 의지력이 없는 거. 왜? 오바마 정부 때 겪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클린턴 정부 때도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렇게 밀어붙이진 않고 육자이라는 명에 벌려놓고 그런 대화의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올라앉으면 상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거 얘는 아직 깨치지 못한 것 같아요. 클린턴 행정부 때, 오바마 행정부 때 8년, 이 8에 16년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어요. 이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네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정책과 모든 형태를 다 써본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직접 만날 때 아무것도 안 한 아주 불량스러운 지도자 이게 다 그런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는가 계속 말하자면 비판했던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이제 김정은이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서 있을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까지 핵실험하고 뭐라고 이렇게 한다? 무슨 미사일 실험하고 핵 가지고 함부로 떠든다? 이번에도 미국을 또 주적으로 또 삼았습니다. 영원한 주적이라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정말 지금 못 모르고 철딱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까불어대는 거예요. 얘 죽을 날이 분명히 다가와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어찌 보면 트럼프가 임장기 아니라 곧 올라앉을 바이든 대통령이 놓고 볼 때 김정은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북한 문제는 정확히 보는 방향일 거예요. 예. 김정은은 이제 불나방 불에 타 죽는다고 이 새 벽두부터 미국을 상대로 핵 억제력이 어떻고 주적이 어떻고 이렇게 까불어 댔으니 얘는 이거를 죽음으로써 주워 담든지 조락하는 것으로 주워 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밖에 없어요. 길이. 난 그렇게 보아줘요. 북한 문제는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주간시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